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급 입법 금지, 그 위반한 거죠. 위헌. 소급 입법 금지를 위반했다. 종부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엉터리 종부세.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엉터리가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아니라 엉터리.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엉터리 종부세에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 헌법 13조를 위반했다. 이게 큰 제목입니다. 소급 입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헌법을 한번 볼까? 1번.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13조에 소급 입법 금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요. 제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에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 행위시 무엇을 할 때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기소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항을 좀 볼까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3번. 모든 국민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친족이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또 2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샀는데 이걸 30년 뒤에 무슨 종부세니 뭐니 엉터리 법을 만든 다음에 30년 전에 저걸 산 사람한테 너는 세금 많이 예를 들어 7.2%씩 해서 네 돈 다 가져갈 거야. 그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종부세는 그래서 엉터리입니다. 2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종부세 이전에 부동산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거 엉터리입니다.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거 헌법 제13조에 근거로 해서 형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말이 굉장히 발음을 하는 게 너무 어렵네. 무슨 행위를 할 때 정해진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A씨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를 할 때에 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그러면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이걸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에서도 이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누군가의 민사행위,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그 행위할 때에 종부세 위반이 아닌 것을 갖고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30년 뒤가 흐른 다음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거액 종부세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살인적인 살인적인 경제적인 살인 상태로까지 몰고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종부세 이전의 민사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어느 면으로 봐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3번 2021년 이전의 부동산은 원래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21년 말에 크게 문제가 돼서 아주 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근데 요게 종부세가 세금을 많이 낸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2021년, 2020년 이때 좀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됐는데, 이게 세금이 이렇게 나올 줄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사람들은 상상을 잘 못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두들겨 맞은 건 이제 2021년 말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종부세는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 법에는 헌법 정신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 입법에 대한 것. 이거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상 소급 입법을 한 거죠. 헌법 정신이 반영을 안 됐습니다. 또 법이라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사회의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종부세는 엉터리입니다. 위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소급 입법, 발음 말하는 게 너무 힘이 드네. 소급 입법에 의하여 그 참정권의 제한을 받는 게 없다. 또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헌법에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2021년 말에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종부세 맞은 사람들은 이미 다 재산권 박탈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지금 생사 기로에 다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엉터리 종부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분들 전부 다 거액 종부세 맞은 사람들 전부 다 파산, 압류, 공매, 파산 여기에 다 처해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또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2021년에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2021년에 종부세를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은 종부세법 대상 부동산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만약 종부세를 세금을 너는 7.2%씩 해가지고 너한테 14년 만에 네 돈을 다 빼앗아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종부세법을 굳이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는 종부세법이 시행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한 사람한테 상대로 해서 그 세금을 뜯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종부세법이 있지도 않은 때에 부동산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난 거액을 뜯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재산권을 박탈하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소급 입법을 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헌법을 위반한 거 종부세 위헌입니다. 누가 보아도 위헌입니다. 이건요. 자, 4번 예시적으로 말씀드린데 20억 이상 비싼 거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20억 이상 전세 비싼 거는 2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몇십억 되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세가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많이 보이는 풍경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부세 절대로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한 게 2021년 말이고 그 이전에도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했지만 이제 2021년 돼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내서 이걸 냈다간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구나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종부세 왜 내냐 근데 차라리 전세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부세 왜 내 바보같이 차라리 내가 그 돈 가지고 안전하게 선순위 고가 전세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액 전세가 이제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 그 직전부터 막 일어났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뭐 지금 뭐 10억짜리 전세 뭐 흔하죠. 10억에 만약 10억짜리 전세로 집을 사면은 그 5억 5억짜리 만약에 저거 뭐죠? 그 저거 뭐 2주택 이렇게 해서 저거 뭐죠? 그거 조정지역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종부세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20억 전세가 20억이지만 이걸로 뭐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무슨 집을 샀다 그러면은 1년에 종부세 몇 천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 아니까 차라리 난 세금 못 내, 난 안 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전세 들어갑니다. 그게 고액 전세, 고가 전세가 자꾸 일어나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종부세는 100% 위헌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부세가 고가라고 썼네. 종부세가 고액이죠, 고액. 종부세,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면 안 되는데, 오타를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종부세가 고가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2021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도 아는 사람, 머리가 좋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액 고가 전세 이런 게 이제 2000년 뭐 2021년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직급을 왜 하냐고 바보같이 종부세 두들겨 맞는데 그래서 차라리 내가 고가의 전세를 들어가고 말지. 그럼 세금 없잖아. 종부세 그 뭐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내는 거 그런 걸 내가 왜 내냐? 나 안 내. 그리고 세금 전세 들어가면 장점도 많잖아. 정부에서 보호도 해주고 전세금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종부세는 이게 이런 점 하나만 보아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게요. 이거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위헌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저기 종부세로 인한 그 파급 효과는 이미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난 절대로 종부세 안 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라리 고액 전세가의 아파트나 무슨, 고급 빌라 같은 거. 많이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이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계속 또 발생됩니다. 맨 윗단계, 예를 들어도 뭐 맨 윗단계가 뭐 20억이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아래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차라리 20억이 안 되면 난 차라리 15억짜리 전세 들어갈래. 이렇게 하니까 15억을 또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세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그럼 그 15억 다음에 그 다음에 10억이라고 하면 곧 바로 단계에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종부세 몇 천만 원 내느니 내가 왜 돈을 왜 내? 차라리 내가 그 돈 가지고 전세 살면 더 편하고 세금 걱정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10억, 그 다음엔 뭐 8억, 그 다음엔 7억 이런 식으로 계속 밑에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파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가 굳건하게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가 굳건하게 아주 그냥 제자리 잡으면서 올라가고 집을 사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세 살면은 세금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죠. 그럼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세가가 굳건하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뭐 올라가거나 하면 그 전세가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집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집값을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라는 거죠, 이게요. 그 종부세에 두들겨 맞은 사람은 이런 소급 입법을 당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2021년부터 종부세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나왔다는 게 기사,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집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세금 한다고 해가지고 세금 수천만 원 수억 낸다고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이기에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법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일반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종부세는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좀 해주세요. 저기 뭐죠 그거? 그 좋아요, 구독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